반갑습니다. 사무관님 계실 때 발표하게 돼서 매우 다행입니다. 꼭 만약에 그냥 가시면은 꼭 듣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카이스트 X 플러스 퀀텀 사업 약 팔러 왔습니다. 약 팔러. 저 혼자 만든 약은 아니고 카이스트 기획처에서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양자 교수님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오늘 좋은 말씀 주셨고 정부에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걸 또 아는데요. 저희가 일단 현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무관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양자 경쟁력이 60% 정도예요. 선진국 대비. 그리고 보통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투자하는 거에다 한 공 하나 빼시면 돼요. 우리나라 전체 어떻게 보면 R&D 규모, 인력 규모가 최고의 기술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이 보통은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양국이 협력한다라는 건데 그것 안에 과학기술의 퀀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협력한다는 말이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에서 나왔고 그 문구를 넣은 조직이 접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까 사무관님께서 특별히 국제협력 연구에 정부에서 많은 돈을 넣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난 5월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미 동경대학하고 시카고 대학에 구글과 IBM이 2천억을 넣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희가 정말 노력하지만 일단 저희의 현실은 정말 격차가 많이 나고 국제협력하고 있지만 일단은 선진국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저희 앞서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생태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어나서 죽고 미생물이 돼서 다시 돌아가는 결국은 자발적으로 움직여야지 언제까지 정부가 계속 부을 수 없는데 이미 양자 선진국에서는 민간 섹터가 저희 검정색이 보이는 게 민간 섹터 돈인데 생태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양자 선진국들에서는 민간 섹터를 이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양자 관련된 정부 정책, 주요국 정부 정책이나 무슨 맥킨지 보고서 아니면 딜로이트 보고서들을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좀 재미있는 것이 이미 양자 선도국이라고 하는 데가 생태계가 되고 있는 게 일단 스타트업이 하나 생기면 이게 지금 하늘색은 글자 좀 깨졌는데 2015년 스타트업 개수고요. 2021년 스타트업 개수가 진한 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씨앗이 하나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5년 안에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하나 심겨서 이렇게 스케일업이 되는 나라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중구 교수님께서 양자 창업을 하셔서 이 맥킨지 보고서에는 그 통계가 안 잡혔는데 양자 창업이 되고 고생태계에 다시 또 돈이 들어오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이제 보고서를 보고 약간 좌절했는데 이런 나라들도 하나씩 다 있구나. 우리나라가 없다. 이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보고서마다 달라요. 제가 본 보고서는 이제 384명, 우리나라 국제 양자 인력이 384명인데 앞으로 더 필요하고 지금은 아직은 양자의 그 폭발기가 아니지만은 곧 인력 수요가 산업 수요 리드할 때가 오면 폭발적으로 인구가 인력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니까 우리가 인력 양성하자라고 말씀하셨고 정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숫자를 보시면은 왼쪽이 글로벌 수요고요. 오른쪽이 우리나라 수요인데 한 100분의 1 정도 수요 필요할 것이다인데 생각해 봅시다. 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인구가 줄어요. 그리고 우리 대학원은 왜냐하면 좀 시차가 있죠. 애들이 석박사 올 때까지는 한 20년 있기 때문에 인구 줄어서 정말 여러분 연구실에서 대학원생이 주네. 내지는 카이스트 오는 학생들의 수준이 좀 달라졌네를 체감하시는 것은 2030년 후예요. 그래서 지금 뭐 조교수 이런 분들은 아마 그 재직 기간 중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숫자를 보실 거고요. 어제도 계속 양자 테크놀로지가 미래 테크놀로지라 언제 상용화가 되냐 하지만 이제 저렇게 줄어드는 우수한 인력의 경쟁자가 양자뿐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에선 반도체 인력 몇만 명, 디지털 인재 몇만 명.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 수요 중요하고 양자 기술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현실은 저 선도국 대비 정말 너무나 인적 물적 자원이 없고 그렇다고 양자에 다 몰빵하거나 올인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쪽 소위 말하면 학생 계열 아니면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을 견인할 수 있을까를 한번 저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시점이죠. 왜냐하면 일단 시장이 엄청나게 급속하게 열리는 2차 전지만 해도 거의 지금 인력 전쟁이 반도체 쪽에서 뽑아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해서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러면 찬스가 있는가? 그럼 어떻게 이미 토끼가 저 멀리 뛰어가고 있고 우리는 거북이야. 다리도 짧아. 어떡하지? 찬스는 있는가? 양자 스타트업 투자 추이를 보시면 이제 급격하게 저 때가 이제 뭐 유동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마 양자 우월이 더 양자 이득이 발표되고 나서는 이제 급격하게 투자했는데요.
요 1년 사이에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플랫이 있어요. 플랫이. 왜 저러지? 그리고 이제 양자 스타트업 개수를 보시면은 이제 급격하게 2015년 이후에 증가하다가 이렇게 좀 내려가요. 그래서 맥킨지 보고서에서 나름 가설을 세웠어요. 왜 줄었을까? 왜 홀드가 됐을까? 라고 한 잠재적인 가설 3가지가 이제 이미 그동안 양자 인력으로 선두전국은 기초가 튼튼하니까 할 만한 애들 중에 창업할 애들은 다 했어. 이제 고갈됐어. 다시 키워야 돼.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저는 이제 이번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아니 양자 한다고 해서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 이거 언제 되는 거야? 이거 뭘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실용이 뭐가 돼? 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이제 그 자금 회수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초기 막 이제 이게 10년 후에는 됩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이런 쪽에 투자가 좀 줄다 보니 좀 정말 될성 싶은 이제 뭐 구글에서 분사돼서 나온 이런 샌드박스 AQ 이런 데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다. 이런 해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토끼가 이거에 의하면요. 토끼가 뛰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약간 낮잠을 자고 있을 때란 말이죠. 우리는 어쨌거나 이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사실 이제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정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벤치마킹 한다고 주요국 양자 정책 많이 보고요. 이미 10수년 전부터 선진국은 양자 정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발표된 양자 정책,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에 발표된 각국의 양자 정책과 그다음에 싱크탱크, 뭐 예를 들면 딜로이트, 맥킨지, 그다음에 CSIS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여기서 이제 여러 내용이 있고, 오늘 지금 테이블에 있는 것이 그 보고서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총장님 직속 산하의 국가 미래 전략기술 정책연구소에서 만들어서 보통 정부나 이런 데 공유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책이 딱 다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 정부에서 하기로 한 무슨 뭐 인프라 구축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좀 강조돼서 보시는 부분이 사용 사례 발굴하자. 이거 진짜 써먹는 유스 케이스 찾지 않으면 이거 생태계 안 돌아가고 저기 돈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CSIS는 전략 안보 연구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만약에 이제 기술을 터치했다, 그럼 이것은 안보에 관련된 기술이니까 아마 그 보고서에 나왔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 게 맞아요. 양자 기술은 미국의 안보를 매우 위협함으로 중국은 발도 못 들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거기 저는 되게 이례적이었어요. 거기 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반도체나 이런 수출 규제를 하잖아요. 미국 대비로. 양자도 한다고 해서 양자 투자 곧 발표된 하지 못하게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양자 기술은 꽃도 못 폈는데 중국의 수출 규제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 보안을 하는 것이, 미국이 여태까지 양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석을 저의 툰으로 하면, 양자 키우려고 지금 시장 만들려고 얼마나 돈을 부었는데 거기서 그거를 이렇게 수출 규제 해갖고 한물을 끼얹으면 안 되지라는 문구가 있어서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CSIS의 그 기관의 그걸 고려하면. 캐나다가 저는 놀랐고요. 왜냐하면 캐나다가 뭐 기초연구에 엄청 이렇게 독일처럼 강한 국가가 아닌데, 양자로 치면 스타트업으로는 2위예요. 이미 2009년부터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해서 스타트업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보고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투자해서 일단 선행학습으로 내가 이만큼 앞서 왔는데, 지금 각국에 다 양자하고 있네. 우리 선행학습으로 이만큼 왔지만 이거 되게 유지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투자 많이 하는데 상용화 계속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리켄으로 최초로 자기네가 이제 양자 컴퓨터 만들었죠. 일본도 역시 우리나라로 치면 양자 전략 이런 것처럼 2020 되게 오래 전부터 여러 개 시리즈로 정책을 발표했는데, 올해 4월에 나온 그 정책은 이름이 양자 미래 산업 창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산업 생태계만 갖고 전략이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지금 일본 우리 양자컴 만들었고 사오기도 해가지고 일본에 다 뿌려서 이 양자컴 생태계 만들고 소부장하게 하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를 발굴하자는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보고서에.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매우 제한돼 있고 기술력 차이도 나고 해서 선진국을 지금 따라가기 힘들어서, 정말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니까 따라잡겠지만 전략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생각하는 게 이제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용 사례 발굴로 지금 다 뭔가 좀 불을 다시 지펴서 도약을 하려고 선진국이 그러고 있으니, 우리도 우리가 뒤떨어졌으니까 뭐 5G, 어느 나라는 3G,
4G, 5G 가지만 그냥 바이블 5G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핵심으로 하는 기술은 하지만 사용 사례 발굴 위해서는 좀 더 힘을 줘야 될 때 아닌가. 근데 두 번째는 아까 인력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양자를 정말 제가 이제 워크숍 들으니까 막 다 천재들이야 교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갖고 박사 땄어요. 어디 갑니까? 그 양자 수요 폭발할 때까지 2050년까지 얘네들 어디 가요? 그래서 물론 연구소를 만들죠. 뭐 표준연 할 수도 있고 국가 양자 연구소 만들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 삼성전자나 어디 IT업 가면 바로 연봉이 캐시플로우가 오는데 내가 40대 올 수도 있을지 양자 시대를 위해서 내가 양자를 택한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양자 인력도 키워야 되지만 폭발적 수요일 때 사실 나는 양자였어라고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전략도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 플래그십, 그다음에 뭐 깨져 잘 안 보이지만 정말 많은 사업을 하시고요. 저는 정말 너무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일원이었었던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요. 근데 저 나름 저게 우주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우주예요. 양자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을 따라가려고 이제 우리 누리호를 딱 쏜 겁니다. 언제 갑니까? 저 우주까지. 지금 저기는 이제 막 더 가고 있는데. 그래서 부스터를 달아야 되지 않나. 우리 누리호에 부스터, 이 자료 만들 때가 그때여가지고 부스터를 달아야 되지 않냐 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려요. 하나는 일단 사용사를 찾는 거니까 모든 연구 분야에 신병현 교수님 연구 분야에 혹시 양자 시뮬레이션 뭐 할 거 없어요? 전소연 교수님 세포에다 뭐 할 거 없어요? 를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퀀텀 X라는 장면보다 저는 X 플러스 퀀텀을 요구를 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분야에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누가? 국가 최고의 지성이 모여있는 카이스트에서 600명 교수들한테 물어봐서 야 너가 양자해서 할 수 있는 거 해봐 라고 해서 한 2, 3년 해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죠. 내가 신소재과에서 원래 나는 LG엔솔에서도 지금 모셔가고 SK에서도 모셔가는데 이거 양자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보다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LG엔솔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초격차를 하고 있다가 배터리에서 양자가 확 도입되는 시기에 나는 그럼 배터리 양자 팀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양자를 묻혀주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AI 시대 오기 10년 전에 모든 분야에 AI를 막 푸시하게끔 저희가 애들 논문을 시키는 애들이 있었으면 AI 시대 왔을 때 다 지금 팀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꼭 양자라는 양자 연구소가 있지 않고 양자 컴퍼니가 없어도 어차피 나의 갖고 있는 도메인 지식으로 충분히 취업할 수 있으면서 원하는 학생 또는 관심 있는 학생에 한해서는 좀 양자를 붙여주고 양자로 접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학생들이 있는 카이스트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했던 이것은 기관 고유 사업으로 기획했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안에 있는 자금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부스터를 3개를 달았어요. 부스터 엔진을 달았는데 하나는 X 플러스 퀀텀 사업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양자 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 3년 줄게. 그래서 제가 이 금액도 다 교수님 인터뷰였어요. 어차피 나 지금 내 지금 과제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양자를 왜 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걸 교수님 얼마 좀 하겠어? 1억, 2억, 3억 내지는 교수님 이렇게 컨소시엄 되면은 학과에서 이제 융합으로 나가면은 학과장님들한테도 인터뷰 다 했어요. 몇 억 정도 되면은 학과장님 교수들 불러다가 사업 기획하라고 시키겠어요? 10억, 20억, 30억 해서 나온 넘버가 대충 연간 100억 해서 개인 과제는 1억, 팀으로 나오는 거면 한 20억 정도 해서 띄우면 교수님들 관심 갖죠. 도대체 양자가 뭐길래 너 거에다가 양자만 묻히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나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똑똑한 애들이 3년 했는데 유스 케이스가 나올 것 같은데 냉동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라고 하면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솎아내는 거죠. 요거 재료하고 뭐고 얘네한테 이제 몰빵 몰아주는 거죠. 원래 5년 사업으로 기획했는데 몰아주고 이제 거기서 창업에 나오게끔 푸시를 해주던가 아니면 야 이거 난제다 다 달라붙어. 세포에서 뭐 하려면은 이거 다 필요해라고 붙여서 유스케이스 찾아보자 라고 했었던 게 X 플러스 퀀텀 사업의 기획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 오셔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양자는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쉽게 화해를 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의
도구가 대상이 반도체, AI, 그다음에 양자니까 쉽게 싸움이 안 끝날 거라서 우리나라는 어차피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기술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 보셨듯이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전략을 구해야 되잖아요. 어제 이제 양찬호 학과장님께서 이제 그 세미나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카이스트가 이렇게 양자 중요한데 역량을 한데 모으는 방법 뭐가 필요하냐 해서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제안 드립니다. 어제 세미나를 보면서 느낀 게 진짜 퀀텀 플러스 X처럼 세미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양자 연구는 이런 거야. 관심 있으면 컨택해 이런 거여서 되게 좋았어요. 공부도 많이 됐는데 그렇게 우리 지금 카이스트 전 교수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만 해도 난 내 걸로 그냥 해서 은퇴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웃리치 해야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퀀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양자 교수님들이 그랬죠. 내가 왜?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수님 연구가 어느 분야예요? 바이오인포매틱스. 그럼 그런 거 혹시 뭐 계산량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세컨드 페이지에서는 이게 만약에 내년에 양자 워크숍이 되거나 상반기에 되면 X 플러스 퀀텀으로 양자 워크숍이 아웃리치를 훨씬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용,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딱 들었을 때 이런 거죠. 야, 양자 중요하니까 우리한테 인프라 좀 줘, 우리한테 팹 좀 줘라고 하면 지금 사실 우리 카이스트가 당연히 물론 최고지만 우수한 학교들이 많잖아요. 왜 카이스트에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간 좀 정부도 공감하고 일반 국민도 공감할 수 있고 좀 이걸 장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장명을 잘해서 사용 사례 발굴을 몇 년 내에 해가지고 뭐 창업을 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부 사업에서 빠져 있거나 지금 현재 다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빠져 있는 것을 미션으로 잡고 해 나가면 그냥 카이스트 전 교수도 똑똑한 애들이 3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지로 이런 걸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획하는 것부터 교수님들 강연을 3일 동안 들었는데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팔려고 제가 좀 병을 강조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짧은 톡 안에서 혹시 오펜드 되셨다면 또 그런 양해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X 플러스 퀀텀 사업의 기획 의도와 참여에 대한 그 호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